를 잃어버린 것은 그렇게 되니까 선권이가 어쩔 것인지 막아내야지.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이 나라가 도와주려고 하는 조비가 어디 안 해. 우리 힘으로 막아야 한다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에 말하자면 그 대목에 이제 동호심이 황황해지니까 선권이 그 대목을 전략 대응 제정에서 3번을 동그림치 3번을 쓰자. 3번. 거기서 선권이 명인 사람들 명령이 뭐냐? 진짜 문제를 일으킨 놈은 장비 모가지 친 놈, 목적 갖고 놈이니까 범강장단을 잡아라. 그렇게 해서 명인 금요 범강장단 바로 모가지 찌르고 모가지 떼어갖고 온 놈 그 범강장단을 잡아들여라 라고 선권이가 친인상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모가지 떼어왔으니까 바로는 예의를 갖춰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용 치명목 향나무를 바닷물 속에서 3년 단강은 심양목이 요새 그런 거 무슨 놈 그 한양 만들었다고 텔레비전 선전은 나옵니다. 그래서 심양목을 가지고서 이 심양목으로 합을 상자를 짜가지고서 합을 짜가지고서 성묘 장비의 모가지를 목을 거기다가 향나무로 짜던 그 함에다가 관에다가 넣어라 치워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몸뚱아리만 모가지만 띄어본 관우목을 심양목에다가 모셔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범강장대 잡아라 그래갖고 파사자 대요 국서 그리고는 범강장대도 잡고 관우 모가지도 비고 치워갖고 그 다음에 사자를 불러서 대요 국서 천자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천자 국서니까 여기 천자가 이것이 원활하니까 오왕의 이름으로 해서 국서 공식적인 문서 사제 문서를 써가지고서 송교 유비 병 다붕 교환 형주 그리고는 다시 교환 다시 말하자면 이 의견서 그러니까 제안서를 보낸단 말이에요. 뭐를 보냐면 송교 유비에게 의견을 표하는 거예요. 뭐냐면 병 다붕 교환 형주 대답으로서 사제연세 원한 대답으로서 무엇을 하냐? 당신들한테 우리가 뭐라 하서 관우가 아까 쳐들어갔다가 번성 쳐들어갔다가 죽었잖아요. 그 관우한테 뺏었던 그 형주를 다시 돌려드리면 어쩌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송교 유비한테 다붕 대답으로서 교환 형주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꼬셔갖고 데려왔던 선권의 동생 유비 부인 있지? 그 손부인도 송규 다시 돌아가시도록 하면 어쩌겠습니까? 그래갖고 청구 중결 맹호 그래서 오나라하고 오와 촉이 서로 중결 서로 간의 우위를 맺어서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치면 어쩌겠습니까? 그 말이 뭐냐면 청구 중결 맹호해요. 오나라와 청나라 맹호를 결명을 맺어갖고 공도 우리나라를 한꺼번에 칩시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동맹을 맺자는 의미까지를 내서 아주 최저자세로 좀 간곡하게 사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외교적으로 그것을 포용해가 수습해야 능력인사는 글로 인해서 통화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대목에서 이 새끼들 아숨깨 이 새끼들 내가 받아줄 것 같냐? 그래갖고 그런데 유비가 그런데 유비는 장이인 두 사람을 이인 누구요? 아까 범강장단이요. 두 사람을 재료 장비한테서 제사 제물로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재료란 말은 목배하고 사람 모가지 제물을 올려놓지. 둘이 모가지를 펴고 그리고도 노기가 불승하여서 화가 덜 풀려서 그 다음에 정묘 연도 다시 오나라 75만 갖고 지금 다시 쳐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화해하자고 할 때는 화해가 됐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 대목을 못 참고 세상에 동생들 핑계대갖고 다시 어느 나라 치러 간다고 75만 끊고 가고 다 천하를 다 잃어버려. 이 대목이 중요한 문제예요.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화를 정리하지 못하면 천하를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대목이 여기서 지금 삼국지에서 세상에 유비 같은 사람이 동생들 때문에 그 개인적 분을 정리를 못해가지고 천하를 잃어버리는 바보짓 그런 대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쩔 것이냐 이 모양을 보고 있던 손권희 쪽에서는 한 10분만 더 하려면 이게 무슨 얘기죠? 10분만 더 있다. 그래서 손권희 쪽에서 이 모양을 보고 아 어쩔 수 없다. 이게 우리가 정신 차리고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성들이 저기 다 죽겠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겉으로는 이렇게 사정한 정도 주고 속으로는 우리 힘으로 대비할까. 그 내용을 생각한 것이 여기서 4번 손권희가 깜짝 놀래가지고 부지소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거기가 4번입니다. 손권희가 대비하는데 4번이야. 대비하는 해야 할 텐데 감택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장수가 설 육손 감택이가 손권희한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육손이는 가통병 퇴적한 육손이를 한번 불러보시오. 그럼 육손이가 가히 군대를 통솔해서 퇴적 쳐들어오고 있는 총나라 군대들을 적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요. 육손이 능력까지만 막아낼 수 있을 것이요. 왜냐? 육손이는 지금까지 얘기를 전부 안 나타냈지 한 번도. 육손이는 얘기를 숨기고 안 나타냈으니까 육손이가 막을 수 있을 것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육손이 아니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손권희가 곧바로 편찬 곧편 그 말을 듣고나 손권희가 배육손 위 대도로 육손이를 배는 임명한다 그 말이에요. 육손이한테 뭘 분명해 위 대도로 전군 총사령관 대도독자리를 도독이 되라고 육손이를 바로 손권희가 편찬 곧편찬 곧바로 임명한다. 여기서 보자면 손권희는 이 흐름 속에서 유연하게 사정할 줄도 알고 동시에 순간적으로 대응할 줄도 아는 능소능대할 줄 아는 판단력이 있는 장수예요. 손권희가 그렇게 직접 바로 육손이를 지어옵니다. 그래서 총령 병마 모든 군대를 육손이가 한번 통솔해봐요. 총령 지시라고 하고 그리고 사타 폐검 그리고 나서 말 안 들으면 내가 너한테 모든 권한을 줬다는 상징을 갖고 내 칼을 휘두르라. 그래서 손권희가 차고 있던 폐검은 지휘검이에요. 지휘검을 끌려가고 육손이한테 바로 줍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면 허타 선참 후주 말 안 듣는 놈이 있으면 먼저 뭐가 이만큼 비어. 그리고 말 안 듣는 비었습니다. 한 보고만 나중에 그럼 난 아무럴 것입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모든 군대에 관한 직결권을 어린 육손이한테 준다는 거죠. 이 흐름 보죠. 얼마나 기가 막힌 정치적 판단을 손권희는 한가. 손권희 정치적 판단을 가능하게 감택이가 생각하고 얼마나 하고 또 그 상황을 어린 육손이가 담담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육손이가 바로 말하자면 직결권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육손이 방법이고 그게 손권희 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나라 군대는 어쩌냐 하는 것을 본 것이 그냥 5번입니다. 그 상황을 설명한 것이 한당주태입니다. 나머지 패들은 육손이는 자기보다 훨씬 후배인데 어린 놈이 지금 총사령관이 됐어. 그렇게 옛날 지금 선배들 보는 거예요. 어린 놈이 사령관이 되면 그 선배들은 물러나야지. 물러나야 생각하니까 깎아버리 부인나지. 그러니까 한당주태들이 육손을 보고 육손하고 육손이 뭐냐 육손이 와서 내 총독 모든 군대를 통솔하는 것을 보고 통솔하게 됐다는 임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여기서 볼견자는 알견자예요. 육손이 군인 통수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범에 우리한테 줄 줄 알았는데 조금만 줬네. 그럼 서운해. 대실 소망 한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소망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크게 실망하고서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육손이 지령 육손은 자기 선배들 장수들 어떻게 지으냐?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지령 각처 빈수 모두 각지를 싸움을 하지 말고 철저히 방어만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것이 말하자면 육선이의 작전에 관한 내용을 크게 나누면 네 가지로 나눠봅니다. 육선이 첫째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적을 흥분시키지 말고 가라앉히고 조용히 숨어서 방어만 해라. 그래서 각 처를 김수 튼튼히 지켜. 튼튼히 지키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것이 또 하나 첫째의 육선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허다 출전. 모두 사람들이 출전인데 그런데 해라. 지키기만 해라 한데도 아니 지키기만 하지 않아 나가서 싸움을 그러다 보니까 모두 그리고 지키기만 해. 그런데도 중장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왔는데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식대로 싸움을 해야지. 그래서 모든 장수들이 육선의 명령을 불복 따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 말 속에는 도망가는 놈도 있고 안 지키는 놈도 있고 문 열어본 놈도 있고 싸움에 가서 있다. 그럴 때 육선이 어떻게 했냐. 육선이 거기다 세 번째다. 육선이 채출 선권 폐검 선권이 차고 있던 한 지휘검을 폐출 빼갖고 들면서 말한 대로 죽일 거야 라고 호령을 한다. 그 채출 선권 폐검 하니까 종장들이 지득 분분 이태 그 여러 장수들이 쬐까는 시키 내 후배 음식과 나보다 더 성질하고 과패했어. 그러나 어쩔 수 없어. 선권이가 준 지휘권 갖고 칼 갖고 흔드니까 어쩔 수 없이 조용히 분분 속이 지글지글 끓으면서도 지득이태 그 앞에서 대들지 못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다음에 보니까 좀 보니까 그 밑에 그러니까 유비는 이 상황을 보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유비는 세상에 선권이가 육선이 같은 놈한테나 맡겨갖고 지금 방어를 해? 그렇게 유비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든 것이지. 방어를 해? 결식히 깔아뭉개다. 이제 육선이 있지만 깔아뭉갤 수 있다는 전적에 오는 자신도 쓴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선권이 육선이 군대 통솔하는 지휘관이 됐다 하는 통병했다는 사실을 듣지 알고 나서 바로 이거 깨져도 아무도 안 있는 놈이 이거 깔아뭉개자. 이것은 선권이를 육선이를 무시한 것은 옛날에 말하자면 관우가 선권 무시한 것도 똑같지. 지금 육선이를 모르고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타 긴급 다시 한번 더 급히 지금 오나라 군대를 쳐들어간다고 했다. 그런데도 육선이는 진시 견수 싸우지 마. 끝까지 지켜. 그 지키고 있으면 함나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지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지키고 있는데 대비해서는 관우가 그러니까 유비가 다시 한번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유비가 뜨거운 여름철인데도 바보서 이렇게 거기서 또 전쟁을 하고 부탁 해버려 이겨버려 라고 해갖고 유비가 그 영천하에서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유비가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여기 유비가 선권이가 육선이가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또 쳐들어갔다 하는 부분을 제6문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6문단 붙여서는 글로 말해서 뜨거운데 숲속에다가 군대 공부 정해라 라고 해놓고 유비가 바로 전쟁 작전 두 번째 실패한 대목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겠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그래서 바로